예, 오늘 독방에서는 그 일본 의사인데요. 이 고바야시 히로유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그 버리는 용기 100, 그래서 100가지 버리는 일에 대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어, 부분 부분 뭐 물건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생활 습관에 대한 것도 있고, 음식, 식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대인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음, 그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관점에서 모든 100가지가 다 하나의 그 공통점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책은 25년 3월 20일 날 출간이 됐고요. 국내에 이제 번역된 게 더 페이지라는 데서 출간했고요. 원래 일본 책은 24년 5월 9일 날 나온 겁니다. 이게 일본 책 표지인데요. 이 저자는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일본에서 누적 판매 12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저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쓴 책이 판매된 게 1200만 부가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뭐 1년 내내 방치된 옷, 여기저기 쌓여 있는 서류,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뭐 이건 뭐 홍보용 글귀긴 하지만 당신의 인생에 어딘가 꼬인 것 같은가? 그렇다면 버릴 것을 찾아야 할 때다. 예. 버리는 데서 인생의 한 수를 찾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자인데요. 1960년에 태어났고요. 어, 준텐도 대학 의학부 교수고 일본 스포츠협회 공인 스포츠 닥터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소아외과 박사를 받고요. 런던 대학 부속 영국 왕립 소아병원 외과, 또 트리니티 대학 부속 소아연구센터 소아병원 외과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도 준텐도 대학 소아외과학 강사 조교수를 역임하고 있는데 일본 최초로 변비외과라는 걸 개설하고 일본에서는 이 자율신경 연구의 1인자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요, 꽤 많습니다. 지금 국내에 이게 번역된 것만 지금 제가 찾아본 건데요. 어, 뭐 50대를 위한 시작하는 습관, 그다음에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다, 의식하지 않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어, 이 자율신경에 대한 겁니다. 자율신경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2주 만에 살 빼는 법칙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책들 관련된 것들 한번 보시는 것도 뭐 한 명의 저자가 쓴 책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책의 목차를 보면 들어가며 버리고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이게 서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이란 무엇인가가 조금 언급이 돼 있고요. 쉽게 아주 설명을 해놨고요. 1장은 주변 물건을 버린다. 그래서 13가지 버리는 기법, 방법을 이야기했고요. 생활 습관을 버린다. 그래서 2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방식, 버릇을 버린다. 그래가지고 29가지. 식사에 대한 상식을 버린다. 그래서 11가지. 인간관계를 버린다. 그래서 19가지. 도합 10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버리고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이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뭐,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버리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 멀쩡한 걸 왜 버려? 이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집에 쌓아놓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뭐, 집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으면서 쓰지는 않아요. 언젠가 쓰겠지 그러면서 계획 쌓아놓고 보면은 둘 데도 없어지고 집안은 더 좀 지저분해진다 그럴까요?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다 그런 상태가 되면서도 이제 그 멀쩡한 걸 버린다는 어떤 죄책감, 아직 쓸만한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또 인간관계를 칼같이 끊지 못하는 것도 야, 그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냐 하는 몰인정함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런 버린다는 게 그냥 다 손에서 놓고 사라진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비움으로써 버림으로써 동시에 뭔가를 얻기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건을 버리면은, 그리고 정리하면은 공간이 여유가 생기고 쾌적해진다. 그리고 인간관계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짜증이 났었는데, 그런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시간과 어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보다 매력적인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를 내보자.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요 부분은 이제 책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그 배율신경계를 얘기하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좀 알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요건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되어 있는데 어, 이 중추신경계는 뭐 그 뇌랑 척수 있지 않습니까? 척수. 예. 그 중심이 되는 그 신경계를 중추신경계라 그러고요. 말초신경계는 이 뇌와 척수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신호를 전달해주고 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서 어, 이 척수와 이 뇌에다가 또 전달해주는 그러한 신경계를 말초신경계라고 그러는데 이 말초신경계는 또 둘로 나눠집니다.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눠지는데요. 체성신경계는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계를 얘기합니다. 근육, 뭐 예를 들어서 팔을 들어 올리자, 근육 운동을 하자, 달리기를 하자, 이럴 때 쓰는 어떤 근육들은 다 이런 체성신경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자율신경계는 내 의도랑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계입니다. 뭐 심장이라든가 뭐 위에서 소화를 한다든가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한다든가 그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다 자율신경계 컨트롤을 받거든요. 내가 야 심장을 잠시 멈추자. 그래서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몸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 신경계다. 그리고 오늘의 이 책의 주요 베이스는 이 자율신경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눠지는데요. 교감신경계는 이게 교감이라는 것은 어떤 그 뭐 우리가 교감한다 그러면 소통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감한다. 그러니까 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그레시브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어, 무서운 짐승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면서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땀이 막 나고 그 에너지 쓰던 에너지 막 음식을 먹고 소화하던 그 소화를 멈추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부교감 신경이랑 반대죠. 어, 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어, 보여드리면요. 부교감 신경은 레스트 앤 다이제스트 그래가지고 휴식하고 소화시키는 신경계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휴식 상태, 위험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좀 편히 쉬자. 그리고 쉴 때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러면서 이 부고감 신경이 주신경이 되는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로 활성화되고 심박수는 감소하고 뭐 호흡도 좀 느려지고 혈압도 안정화되고 소화를 촉진하고 이제 쉬는 거니까는 이제 소화를 해도 되겠다. 뭐 이런 형태고요. 교감신경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뭐 이런 특징이 있다. 뭐 fight and flight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때 작용하는 그러한 신경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인식하면은 스트레스 상황을 막 감지하게 되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막 흥분하게 되고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 상승하고 호흡이 막 빨라지고요. 그러면 근육을 움직여야 되니까 도망가거나 주먹을 내질러야 하면 근육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육으로 혈류가 증가하고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하거든요. 상반되는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감신경은 자동차의 엑셀과 같다. 이제 저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다.
그래서 요게 엑셀과 브레이크가 잘 작용을 해야지 몸이 잘 움직이게 되고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서 시간대로 보면은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이때는 교감신경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시기다.